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3.7%의 대출을 신청했는데 확정되는 금리를 봤더니 4%가 넘었더라. 최근에 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가격의 빠른 반등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발표됐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플러스로 전환됐었죠. 12월 넷째 주에 마이너스 0.74%까지 폭락을 했었는데 이거 예상보다 너무 빨리 회복세가 보였다는 거죠. 실제 실거래가 지수는 1월 달부터 반등을 했고 지금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수준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빨랐냐? 많은 주장이 있어요. 정부 규제 완화 때문이다.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다양한 주장이 있죠. 자, 제가 생각하는 집값 반등 이유는요, 저희가 2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질 기준금리가 4.75%까지 작년 말에 치솟았다. 왜? 기준금리보다 여기에 유동성 부족했다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제 대출금리, 예금금리 5%, 대출금리 6% 시대 말도 안 되는 금리가 형성됐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없었더라. 근데 집을 살 수 없는 금리에서 2월달 들어서면서 이 유동성 부족했다는 프리미엄이 확 죽어버리면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금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2월달부터 저희가 내 집 마련을 굉장히 당겨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출금리가 어떻게 변했냐면요. 작년 이제 12월달에 6% 수준이 일반적이었다가 올해 1월달에 5% 초반으로 떨어지고 2월달에 4% 중반, 4월달 되면서부터 4% 내외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5에서 3.9%대가 많았죠. 전세자금 대출이나 매매자금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 계속 수요가 유입됐었는데 최근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대출금리를 알 수 있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바로 금융채 금리인데요. 최근 금융채 금리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5월 21일 날 금융채 1년물 금리가 3.9%였습니다. 5년물은요 4.19%, 4.2%가 됐어요. 자, 4월 14일 날 1년물 금융채 금리가 3.5%였고 5년물 금융채 금리가 3.85%였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간 상황이라는 거죠. 자, 1년물 금융채 금리는요, 보통 예금금리의 선제 지표격 역할을 해요. 예금금리도 상승 중입니다. 최근에 농협은행에서 3.75%까지 줘요. 자, 얼마 전까지 3.4가 대세를 이뤘었는데 어느새 3.6, 3.7까지 올라간 상황이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움직임을 보려면요, 저는 예금금리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금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코픽스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코픽스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얘가 전세와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금금리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와, 언제 이렇게 올랐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금금리가 뚝뚝 떨어져서 머니무브가 일어나더라. 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을 찾아서 예금 감소액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와, 지금 다시 예금금리 3.7, 3.8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5대 은행이 이 정도니까요. 일반 외국계 지방은행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월 15일 날 발표되는 코픽스 금리가 상승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월 15일 날 3.44%였는데 지금 단기 코픽스 금리는 3.55%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까 5대 은행에서 3.67%가 일반적이라서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은행권 5년 고정금리 대출은요, 5년 금융채 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벌써 4.1%예요. 4.2, 4.3%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일단 미국 쪽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백악관과 의회가 협상 중이에요.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과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니까 디폴트 우려가 생기네. 그럼 당연히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제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환경에서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나와요. 자, 뉴욕 연은 총재 피로시 추가 금리 인상 가능. 연준 매파 카리카시 총재의 6월 동결하더라도 금리 인상 끝 아니야.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불리는 블라드 총재도 연내 금리 인상 2번 해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자, 매파적인 지형이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주목받을 때가 있어요. 무엇이죠? 자,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때라는 거죠. 자, 먼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월 25일 날 발표된 지난 목요일 9시 30분에 발표된 게 22만 9천 건이었어요. 시장 예측치 25만 건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2주 전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이 나와서 사람들이 침체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그것이 채권금리에 반영이 됐었는데 야, 이거 뭔가 약간 잘못된 것이야. 약간 부정수급 논란도 있었고 실제 까봤더니 야, 22만, 23만 건밖에 안 돼. 야,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덜 왔고 여전히 고용시장은 빡빡한 것 같아. 이런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자, 또한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4월 미국 PCE 지수 개인 소비 지출,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거든요. 근데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대비해서 4.4%가 나왔어요. 이전치 4.2%보다 높았고요. 시장 예측치 3.9%보다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요. 전월 대비해서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딱 봐도 고용은 탄탄하고 물가 불안은 지속한 것처럼 보여지죠. 아까 이제 매파적인 성향의 연은 총재들이 그런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이고야 이거 심상치가 않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 봤더니 6월달에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64.2%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얼마 전에 제롬 파월 의장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연말까지 현재 5.25% 수준의 기준금리가 유지될 거라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금리 올리고 그것을 7월달, 9월달까지 유지시켰다가 11월달, 12월달에 한 차례 정도 낮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스탠스가 빨리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경제 지표가 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죠. 한국은행 그런 CPI 전망을 봤더니 2024년 하반기가 2.4%의 근원물가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근원물가가 잘 안 떨어져. 연말에 2.9%가 될 것 같아. 그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다? 금통위원 6명 전원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다. 정확하게는 현재 3%까지 물가 낮아지는 거는 잘 될 것 같은데 3%에서 2%로 낮아지는 거 어려울 것 같아. 금리 못 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미국이든 한국이든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대출금리도 상승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야, 미국에서 금리 추가로 올린대. 대한민국도 금리를 추가로 올리거나 높은 금리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것 같아. 다시 대폭락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환경, 대출 환경이 또 안 좋아질 가능성, 그것이 수요 억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현재 매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요가 좀 제한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매수자한테 유리한 환경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게 2월이거든요. 1월 달에 고용지표하고 물가지표가 정말 미친 수준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워낙 심각한 1월 달 지표들이 보이자 3월 초에 제롬 파월 의장이 빅스텝을 밟겠다 이렇게 지금 태세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금리가 정말로 많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하지만 부동산 시장 회복 흐름은 막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
이런 금리 인상 부분에 좀 겁을 먹고 금매를 싸게 내놨고 누구는 소중한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최근 호가를 크게 올린 단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가 생긴다면 매도자의 힘이 빠지겠죠. 왜? 매수자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왜 안 오지? 가격을 낮춰야겠다. 이런 기회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고금리가 겨울까지 연결될지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중에 금리 수준이 같다면 집값이 가장 저렴한 시기는 겨울이다. 만약에 현재 3.5%의 기준금리가 내년 1월, 2월까지 유지된다면 지금보다는 1월, 2월에 매수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아니 3.5%가 아닌 3.75%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3.5%가 연말까지 가도 나쁘지 않은 매수자한테 기회가 올 것이고 문제는 여기서 금리 인하가 연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회는 겨울의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같이 복잡한 상황에서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부자가 된 세 가지 비밀, 그리고 일반 서민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 마지막으로 변경된 부동산 제도 총정리입니다. 쇼킹 부동산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